자신의 감명을 터놓을 곳이 없는 분들한테 이걸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올해 들어서 여태까지 보낸 시간 중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오히려 어색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시간이 의미가 있었고. 제가 원래 이렇게 칭찬을 별로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참여 안 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작가님 한번 모셔볼까요? 저희 승재 작가님을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자리가 상당히 어색한 저녁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에 맞게 제가 상당히 지금 어색해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한 저녁의 라이팅 코치이자 필명은 그렇게 나아지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재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그냥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공간인지도 모르는데 이 장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에 대한 열망 하나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거를 너무나 깊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네. 뒤에 커피 있으니 커피도 받아가세요. 그런 걸 되게 높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기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모임을 꾸리기 이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왔다 가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실 저한테 연락을 주실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다가도 나는 아직 감정의 공유를 나는 내가 안에 품어놓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처음에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저는 신청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공유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지금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글쓰기 모임인데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왜냐하면 공유라는 단어 하나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끌어올 거기 때문이에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영국의 어떤 예술가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술가에게 스승은 사치다. 그런 말이 있듯이 사실 저희들이 다 제가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을 왜 모았겠어요? 저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내게 모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이야기와 스토리와 감정 혹은 이제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철탑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의 내장되어 있는 책이나 어디서 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쌓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잘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글로 써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그 문체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저희는 문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알려드릴 수 있죠. 뭐 소거법, 뭐 미사여구, 뭐 이런 거 다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오늘은 우리가 공유라는 단어 하나로 연결돼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뭔가 답답하고 이거를 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건 이유가 뭘까? 라는 것에서 혹은 이게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 시선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혹은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감정들을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항상 변화하는 변칙적인 것들 때문에 설명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쓰려고 해요. 사실 글 쓰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가나 다라 마바사 이거 그냥 글 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들을 뽑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객관화하기 어려운 감정이라 그래요. 어떠한 감정이 있으면 이 감정에 내 감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글로 써내려고 하면 글로 쓰는 거는 객체잖아요. 객체여서 이 객체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감정과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지식은 저희 갖고 있죠. 근데 그만큼의 객관화된 능력이 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이러한 얘기 평소에 많이 한다 손 없죠?
그러면 혹시 나는 이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이야기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여기서요? 여기서 말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평소에 이런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냐면 자, 잘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우리 객체는 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지성이 충분한 사람들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해도 다 이렇게 받을 사람이 많아서 한마디로 저는 사실 키가 너무 작은 게 컴플렉스예요. 진짜 제가 너무 위축되고 사실 제가 사랑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얘기를 여기서 해도 다들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다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되게 하다 보시면 아마도 뭔가 오늘에 나올 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없는 거 넘어가고 자, 저희가 이제 글을 써볼 거예요. 자, 이제 글을 쓸 건데 글쓰기에 앞서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글을 쓸 때 혹시 제가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슬픈 노래를 들어야 잘 나오거든요. 자, 이게 그러니까 제 스타일. 저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서 앞에 커피를 한 잔 줘요. 커피 한 잔 두고 이제 앞에는 공부할 거를 깔아놓고 공부를 하는 척하면서 글을 써요. 저 약간 그래요. 그러면 글이 진짜 잘 나와.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음악이 혹시라도 약간 뭔가 다른 음악이 듣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혹시 준비할 다른 음악이 뭐 듣고 싶으시면 말을 하시면 되고 좀 차분하게 이제 한 5분 정도는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복기하면서 나는 이런 글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절대 어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문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걸 내가 쓰다가 그러니까 이 글이 우리가 오늘 토해낼 글이 논리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토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글을 쓸 단계에 올라간 거나 다름없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문체는 써야 나오고 쓰는 시간은 오래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오늘 이거를 갔다 왔다 라고 말해서 나 봐라, 나 글 이거 이상 시인처럼 혹은 이제 뭐 김유신, 이런 사람들처럼 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여기서 오늘 얻어가지고 온 이 감정 하나로 나는 글을 계속해서 써보고 이 감정과 연결된 감정들과 글을 또 쓰고 이러한 글들을 다듬어 보니까 나는 이런 글들을 많이 쓰네, 내가 지금 토하고 싶은 감정이 많구나 를 내가 알고 그렇게 해서 나를 좀 더 개선해 나가면서 그 통과 지점에 있는 게 글이었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할 것들이. 그래서 절대 쓰다가 스케치를 과감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스케치를 과감하게. 그러니까 어미 같은 거 쓰지 마시고 나는 이러한 단어가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어. 나는 이러한 의미를 여기 쓸 거야. 단어가 직설적이든 간접적이든 괜찮아요. 크게 스케치를 한번 쭉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한 발짝 떨어져 봐서 여기 있는 내 감정은 좀 과하다 쳐내시고 여기에 있는 감정은 좀 작다 채워 넣으시고 여기는 조금 정보가 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보 쳐내고, 그리고 내가 글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 글에 대한 부가 설명까지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지금부터 계속 볼 건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있으시면 그 부분 살짝 캐치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꼭 풀어내도록 할게요. 되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게 나오나요?
글 설명 먼저 할게요. 울타리는 사실 제 친한 지인한테 선물한 글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도 내놓지 않았지만 저가 쓰는 글은 항상 그래요. 내가 누가 선물하는 글은 내가 글을 주는 사람과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써요. 우리 둘의 추억이 남기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두 자로 쓰기 너무 긴 것 같아서 한 자로 다 통일했거든요. 그래서 일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해볼게요. 울타리. 일을 설명하기 위해 일을 나열한다. 내가 읽었던 일은 억척스러운 알바생도, 카리스마 넘치는 선배도, 훈훈한 마음씨를 가진 청년도 아닌 차마 식지 못한 마음의 조각을 두 손에 들고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한 명의 소년이었다. 이제 우리는 일의 울타리가 되어 일의 쉴곳이 되어주리니 튼튼한 우리를 믿고 철탑 같은 그대의 심장을 녹여 외로운 슬픔에 위로가 되게 하리라. 이런 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때 이 일이라는 분이 되게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몰랐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노는 친구들이 다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나는 약간 집에 들어가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외로워져. 근데 밖에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울은 사실 우리가 다 녹여줄 수 있어. 우린 친구니까. 근데 그거를 말을 하지 않고 이 글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너가 나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특성이 좀 강했죠. 조금 더 드릴까요,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조금? 조금. 그럼 막간에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무모한? 잠시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잘 되고 싶었던 여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와 좀 거리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이런 느낌이겠다 싶은 감성을 담아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랑 글이어서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먼저 이런 글이에요. 무모한. 논리가 아니면 답을 맞출 수 없고 공식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오지 않은 너를 기다리는 나를, 10분에 목숨 걸며 야간버스에 올라타는 나를. 사람들은 내게 무모하다 말했고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 적었으니까 오늘도 갈게. 천천히 나와. 보고 싶다. 약간 이렇게. 아니 이게 그런 느낌 아닙니다. 감성 편지가 썼으면 참 좋았지만 그분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이어지지 못했죠.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이게 되시면 선물을 해보시는 게 참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글 선물은 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한 시간의 길이를 총량을 압축시켜서 하나로 나오는 글이거든요. 글 선물. 그래서 그게 받는 사람의 입장, 물론 이제 받는 사람이 뭐 감성이 좀 애만하다 아니면 뭐 좀 약간 이 사람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래 이러고 말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영혼을 교류하고 있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과 나는 정말 긴밀해서 이런 말에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에게 주면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MBTI 검사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사회성이 진짜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남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남들과 멀어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사회성이 겁나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와 이제 친구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글 선물을 한번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절대 남들 앞에서 하지 않는 행동이 우는 거였거든요. 남들 앞에서 절대 하지 않는 행동.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편지를 주고 받을 때, 그러니까 이 글 선물 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진짜 너무 고마운데 나 지금 우는 것 같다고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의 힘이 참 대단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 담을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좀 많이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제가 먼저 해보겠다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웅신이라고요. 영어 영문학과지만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요 근래는 기말고사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읽어드릴 거는 휴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글을 썼거든요. 전 휴식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 순간순간들이 장면들이 있어요.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몇 개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걸 좀 풍경 위주로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휴식에 대해서 휴식을 떠오르면은 난 나무가 떠오른다. 파란 하늘에 나뭇잎 사이에 빛이 쏟아지는 모습이 떠오른다. 파랗다. 진짜 파랗다. 휴식을 떠올리면 생생한 장면이 떠오른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할머니와 삼남매가 같이 살던 은평리 작은 시골 마을에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깊게 쌓여진 기와집이 생각난다. 디귿자 모양의 기와집은 마루가 있고 주변에 나무로 가득하다. 대나무, 감나무, 솔나무, 상수리 나무까지 하굣길에 그 나무들로 쌓인 곳으로 돌아가면 난 쉴 수 있었다. 그 어떠한 휴양지보다 그곳보다 편안한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 신선한 바람이 부는 마루 아래서 책을 읽거나 삼남매가 왁자지껄 놀던 그 순간이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하다. 그곳 안에서 다시 쉬고 싶다. 그 다음 20살 이후 그 아늑했던 집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군인 시절이 떠오른다. 취사병으로 고된 하루와 우악스럽게 버텨가며 저녁만을 기다리던 시절,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고된 일로 육신이 저려오는 순간 밥을 조종사들에게 배달하기 위해 트럭을 탔다. 그 순간 나를 못 잡아보고 안달이던 선임도 없고 나를 올가매던 것들로부터 잠시 동안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나 그날따라 새빨간 노을이 지고 있었다. 먼 산산에서 붉은 노을이 지고 노란 태양빛이 차 안을 비췄다. 난 그 태양을 바라봤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은 묵묵히 운전을 했다. 난 그 순간 전율을 느꼈다. 비행장 넓은 평야와 노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난 아일랜드 한 작은 마을 그랜트머클러 한 집 침대에 누워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누워있다. 나와 그녀는 어느 것 하나 걸치지 않고 있었고 창문 위에는 별로 가득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미래에 대해 혹은 꿈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다. 난 옆에 누워있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천장에 달린 창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걱정은 없었다. 오직 가슴 깊이 느껴지는 그 반짝이는 순간들로 가득했다. 이 가슴 벅찬 순간들로부터 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같다. 네, 다 읽었는데 내려오면 되나요? 설명해요, 설명. 설명이요? 저는 제가 휴식을 생각하면 좀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제 일생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좀 고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그때 정말 제가 휴식을 떠올리면 저 어렸을 때 집이 생각나거든요. 할머니 고향에서 살던 그 집이 떠올라서 좀 적어봤는데 특히나 저 그 할머니 시골집에 마루가 있었거든요. 그 마루 안에서
나무 바라보면서 시간 때우고 저희 누나 동생이 있는데 누나 동생들이랑 놀던 그 순간이 너무 깊게 제 뇌리에 박혀 있어서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20살 때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요. 추사병이다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진짜 육체적으로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또 선임 중에 또라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비행기 조종사들한테 밥을 배달하기 위해서 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딱 모든 나를 올가매던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서 잠시 석양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이 저에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약간 휴식으로서 너무 기억이 깊게 남고 있어서 그 장면이 떠올랐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아일랜드 봉사활동을 하다가 독일 여자친구가 헤어지긴 했지만 여자친구가 생겨서 같이 방 안에서 별빛이 비치는 밤이었는데 둘이 누워서 시시콜콜 얘기하던 그때의 추억이 좀 생각나서 써봤습니다. 이 세 가지 추억들이 있는데 그 추억들만큼 요 근래는 저에게 휴식이라기보다는 깊은 인상을 남길 만한 일들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좀 힘들지 않았나 좀 생각해봐요. 예전에는 뭔가 딱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휴식, 순간이 떠올랐는데 요 근래는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이런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저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산업보안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종민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쓴 글의 제목은 산보라고 하고요. 이 산보가 일단 가장 처음으로는 약간 산책을 한다 혹은 조깅을 한다 이런데 산보라는 뜻으로 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동기들끼리 산업보안학과를 줄여서 산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펀치라인 느낌으로 제목을 산보라고 했어요. 읽어볼게요. 영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초반부를 보면 치히로의 가족이 좁고 긴 터널을 한참 지나가다 터널을 나온 순간 이런 곳이 아직 존재했나 싶을 정도의 넓은 들판이 눈앞에 펼쳐진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 푸르른 들판에 황홀함마저 느꼈지만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떠올린 이 장면은 나에게 혼란감을 줄 뿐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좁고 긴 터널 속에 있었다. 남들보다 긴 수험 생활을 보냈고 대학생이 되기 위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많은 친구들과 오늘 작가님도 그 3년을 어떻게 견뎠냐라고 물어보았지만 나는 한 번도 견딘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저 내가 좁고 긴 터널 속에 있었고 눈앞엔 족살만한 빛이 보였고 내가 한 것은 그 빛을 향해 걸어갔던 것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100%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지금의 나는 분명 터널을 빠져나왔고 아름답고 푸르른 들판을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내가 이 들판을 마주하고 느낀 감정은 혼란스러움이었다. 왜냐하면 이 들판에는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자유라는 개념은 역설적이게도 내 발을 묶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늘 그랬고 치히로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일단 무작정 돌아다녀보려 한다. 들판의 싱그러움을 즐길 것이고 하늘의 푸르름을 만끽하려 한다. 혹여나 내 발길이 치히로의 가족처럼 나를 유바바의 유곽으로 이끌지 하울의 움직이는 섬을 마주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보단 훨씬 의미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이란 시나리오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들판을 걷는 중이다. 멋있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삼수를 하면서 조금 오랜 기간 수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저는 터널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그냥 길이 한 가지밖에 없었고 그냥 그 수능이란 아까 말한 빛을 향해 그냥 걸어갔던
그것뿐이었는데 지금 끝나고 대학 생활을 하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좋은 동기들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멋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수험 공부하면서 살아왔던 때보다 이제 갑자기 자유라는 게 주어지니까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더 크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글을 써봤어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내린 결론은 방향을 굳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걸어가면은 뭐라도 느낄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승민이라고 나이는 24입니다. 네, 앞에 분들이 다 너무 잘했는데 뒤에 제가 만약에 좀 더 늦게 해가지고 더 센 매를 맞을까봐 한번 먼저 나왔고요. 글은 좀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지금 제가 지금 쓴 글 자체가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오늘 집 가서 해야 할 숙제가 하나 늘었네요. 네. 제가 쓴 글은 맛집에 대해서 썼어요. 사실 SNS나 블로그 같은 거에 떠도는 유명한 맛집들이 많은데 그 맛집들을 가만 살펴보면 사실 그 평가에 걸맞지 않은 맛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걸맞지 않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저도 약간 이제 남들이 보는 저와 제가 실제의 저가 다르기 때문에 맛집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번 써봤어요. 네. 한번 그러면 제가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가게를 운영하며 TV 속에 비춰진 순간의 장면들과 데이트 코스 혹은 여행을 준비하며 드러나는 사진 속에 담긴 모습들이 가게를 평가하고 결정하더라고요. 나에 대한 것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나를 성장시키고 멋있게 해주는 화려해 보이는 무언가에 둘러싸이는 상태처럼 보일지라도 막상 일상을 공유했을 때에는 맛집으로만 불리기만 하는 그런 한때 평범했던 가게들은 맛집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로는 분명 행복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낯선 이들의 기대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테니까요. 부는 그만큼 쌓이겠지만 맛집의 주인이 자신의 가게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부담을 느끼겠지요. 24년 동안 나라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게를 키워오면서도 그날그날 제공되는 친절, 상냥함, 맛이 다른 저였지요. 당신들에게는 다른 손님들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맛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더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저희 가게가 맛집이니까요. 당신들이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메뉴의 변화, 손님의 수와 같은 외형적인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해 무슨 생각을 했고 얼마나 노력했으며 실패한 것은 얼마나 많은지, 포기한 적은 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여드렸으니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당신들의 눈에 비춰지는 서비스가 메뉴들이 제 가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겐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만 줬으니 말입니다. 네, 이렇게 끝이고요. 앞부분에 설명을 해버렸는데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글은 사실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글이에요. 근데 아직 완전히 된 글이 아니고 제가 좀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쓴 걸 잘 못하는데 그래서 갖고 와야 될 게 좀 많고요. 근데 약간 어렸을 때 저는 특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죄송한데 좀 말 좀 오래 해도 괜찮나요? 아, 네. 편하게 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했고 되게 못했어요.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한 200점, 400점 만점 중에 200점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언제 한번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쯤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엄청 잘했었어요. 진짜 거의 막 만점 좀 안 되게 많은 친구였고 학교에서 내신 거의 한 1등급? 항상 이 정도 유지했던 친구니까. 근데 제가 그때 대학을 갔을 때 이 친구와
급이 맞지 않으면 얘는 날 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고3 때 잠을 많이 줄이고 시간을 다 쪼개가면서 진짜 공부에 많이 투자를 했고 200점도 안 되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때 6월이었는지 7월, 8월 이때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고3 때 봤던 모의고사들의 평균이 350점 정도가 나왔었어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노력을 많이 해서 점수를 올렸고 그만큼 오만해졌지만 겉으로 보이는 저는 그 정도 점수에 있는 거니까 객관적인 점수에 있는 거니까 부모님은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은 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고 또 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다들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뒤로는 정말 노는 거에 빠지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하면서 다시 수능을 망했는데 대학을 잘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었어요. 그 뒤로는. 그러니까 수능을 망친 이후로는 제가 딱 오만한 그 모습이 딱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부모님이나 제 주변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 하세요, 사실. 왜냐면 보였던 결과가 있었었고 그거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살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담을 은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면 된다라는 걸 저 스스로도 깨달았지만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 놔버리고 하니까 뭔가 부담감이 되게 있었어요. 제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몸이 이제 안 따라주니까 부담감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랑 이렇게 좀 말다툼이 있고 난 이후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봤었고 부모님께 약간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번 이 글을 썼어요. 네, 저의 설명은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시를 한 편 썼어요. 제목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용기 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인생은 문을 여는 것이라고. 나는 물었다. 많고 많은 문 중에 나만을 위한 문이 있냐고. 문을 열었다 해도 문 뒤에는 무엇이 있냐고. 답이 없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열쇠를 준 나는 가만히 문만 바라보고 서 있다. 나는 지금 방황 중이다. 라고 시를 썼는데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 여기 답이 없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적었는데 질문이 많고 많은 문 중에 나만을 위한 문이 있냐, 그 문 뒤에는 무엇이 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제 인생은 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문은 제가 가진 열쇠로만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질문은 답이 없다고 봐요. 남이 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경험은 오롯이 제 거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방황하는 저는 제 문을 제가 열 수 있지만, 열쇠를 제가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문을 다 열어볼 용기가 아직 없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 좋은 글이 너무 진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막 저 못 써요, 저 다듬어야 돼요라고 말하셨지만 제가 지금 요즘 근래 들었던 글 중에 정말 솔직함과 나의 추천함, 나의 결심이 많이 드러났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의 글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제가 읽어드릴 글은 보헤미안이라는 글이에요. 보헤미안인데
글 설명을 조금 하자면,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즘 저는 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법한 이 엄지발도 끼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어제 뭐 페스티벌 참가해가지고 아직 못 찍었는데 판박이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지금 서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저는 풍성한 죽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절대 후회하면 안 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라서 다시 한번 저의 열렬한 도전에 반응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글들은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면 좋겠고 이런 글들로 좀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읽어드릴게요. 보헤미안. 방황 대신 탐험을, 좌절 대신 휴식을, 안주 대신 파격을, 그리고 무엇보다 풍성한 죽음을 위하여 수많은 시도를 감당한 B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B는 보헤미안의 약자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보헤미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탈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글이라는 건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데 좀 마음에 드셨나요? 처음 준비했는데 살짝 이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속으로 좀 버벅거리는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나는 오늘 글을 너무 잘 써서보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줬어가 더 마음에 많이 남아서 좀 더 따뜻한 사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안 좋은데. 마이크로 줄까요? 찍어달라고 하면 좀 주시면 다 찍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요. 다들. 네. 참 어색하고 좋아요. 어색할 것 같아요. 네. 아유, 웃지 마. 웃으면 안 돼. 어색하게 우리 어색하게 있어요. 어색하게. 근데 우리 하나만 웃고 있는 거 하나만 들고 웃고 있는 거. 해맑게 웃고 있는 거. 해맑게 웃고 있는 거 하나만. 자연스럽게. 네. 저는 사실 오늘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가 쓴 글을 발표하고 그 뒤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은 사실 제 주변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오만에 빠져 살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 남들한테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제 속에 있던 이 얘기만은 전혀 안 하고 살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 보신 분들이랑 처음 온 장소랑 처음 경험해본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그걸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좋았고요. 그랬기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네. 저는 어쨌든 정말 이 프로그램이 그 속에 담아둔 얘기를 하거나 그 속에 담아둔 얘기를 한 번에 얘기하기 어려울 때 그걸 글로 작성하잖아요. 사실 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그에 있어서는 정말 충분한 오히려 과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이 잘 이끌어주신 것 같아서 지금 그게 더 감사하고요. 혹여나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저는 주로 자신의 감명을 터놓을 곳이 없는 분들한테 이걸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은 정말 친구는 많은데 친구들이 많잖아요. 사실 요즘 사회에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처음으로 이거를 신청하고 이제 작가님한테 문자가 왔을 때는 약간 귀찮다는 느낌이 일단 들긴 들었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여기가 제가 신림 쪽은 아예 다녀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약간 낯선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귀찮은 것도 있었고 약간 두려운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나와보자 해서 나왔는데, 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올해 들어서 여태까지 보낸 시간 중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미살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네, 그리고 네, 확실히 요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어디다 이렇게 딱 터놓고 얘기할 곳이 없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 막 술 한 3병씩 마셔도 이런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누구한테.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진짜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을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진짜 정규 프로그램이 된다면 저는 매주 나오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네,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글을 쓰라고 할 때 뭐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을 때 잘 안내해주신 승지 작가님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네, 그냥 제가 느낀 바로 일단 지르세요. 그냥 일단 지르고 한번 써보시면은 그때 나올 것 같아요. 가끔씩은 너무 바쁘게 살다가도 한 번쯤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내가 아닌 제 안에 저를 글로 써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보여줄 수 없는, 오히려 어색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를 보여주는 시간이라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오히려 어색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시간이 의미가 있었고 또 저에게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칭찬을 별로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참여 안 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특히나 제가 주제를 잡다가 제가 요 근래에 제가 힘들어했던 것과 휴식이 부족하고 제가 의미를 찾기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글을 쓰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짚어내주셔서 제가 잊고 살았던, 제가 정말 의미 있었던 추억들이 휴식 추억들 혹은 휴식의 순간들이 생각나서 그거를 정리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갈 길이 어느 정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저하시면서 이걸 할까 말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오셔서 자신의 감정들을 속 안에 담아두고 글을 쓰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많이도 하시고, 근데 그거를 남들 앞에서 남들과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파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파티가 끝났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가 파티가 어땠는지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했어요. 저의 성공은 어떤 의미였냐면 각기 다른 곳에서 온 분들과 얼만큼 소통을 이뤄낼 수 있느냐, 혹은 이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교감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자기의 감정을 털어내고 가셨어요. 힘들 줄 알았죠? 어려울 줄 알았지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이날의 우리의 분위기가 어색한 저녁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은이었습니다.